2017년 이맘때 비트코인이 급등하면서 한때 2천만 원까지 갔었죠. 당시 비트코인으로 떼돈을 버시는 부자가 여러 탄생하기도 했었습니다. 너도 나도 비트코인에 편승했지만 이후 반토막으로 폭락해버린 비트코인 때문에 결혼자금 날렸다는 분들도 여럿 있었죠. 자, 그럼 비트코인이 한때 300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3년 만에 다시 한번 2천만 원대를 넘보고 있습니다. 늘 하는 후회죠. 그때 사서 비트코인 그냥 묻어둘 걸. 저도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2천만 원이 넘으면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처럼 지금이라도 사야 할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을 위해 지난 가격 동향과 최근의 추세, 그리고 비트코인의 미래와 리스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일종의 디지털 화폐입니다. 이름도 컴퓨터 정보의 기본 단위인 비트와 동전의 합성어죠. 생활할 때 내는 지폐처럼 실물이 없고 온라인 거래할 때 쓰여서 가상화폐라고 보통 불리는데요. 돈은 은행에서 찍어내서 시중에 유통되지만 이 비트코인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수학 문제를 풀면 채굴을 해서 받거나 또는 채굴된 걸 거래하는 시장에서 구입하는 방법으로 거래가 됩니다. 은행이 마음만 먹으면 찍어내는 돈과 달리 총 2,100만 개로 발행량도 정해져 있어요. 약 4년을 주기로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라는 것도 오는데요. 2009년 1월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 한 블록당 50비트코인이 보상으로 주어졌다면 2012년에 25비트코인, 2016년에 12.5비트코인으로 줄어들었고요. 2020년 6.25비트코인, 2024년엔 3.125비트코인으로 줄어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이란 게 탄생한 배경은요,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못하겠다는 불신이었습니다.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시작해서 전 세계로 번진 금융위기 때 기존의 은행 시스템과 기존 기축통화인 달러를 못 믿겠다고 등장한 일종의 대안이었죠. 지금까지도 누군지 밝혀지지 않은 비트코인의 개발자 사토시 나카모토는 2008년 11월 비트코인 개인 대 개인의 전자화폐 시스템이라는 9장의 백서, 그러니까 설명서 비슷한 걸 공개하면서 3개월 뒤인 2009년 1월 3일 오후 6시 15분 첫 비트코인을 채굴했습니다. 그가 0번째 블록에 남긴 메시지는요, 은행을 위한 두 번째 긴급 구제 방안 발표 임박이었죠. 기존의 지폐나 동전이 주도하는 통화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자면서 등장한 비트코인이었지만 처음에는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2010년에는 그 가격이 지금 돈으로 500원 정도였던 비트코인, 오죽하면 그해 10,000개의 비트코인으로 두 판의 피자를 구매했던 운명적이고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기도 했죠. 물론 후회 없다고는 하지만 저 같으면 정말 너무 속상할 것 같네요. 자, 어쨌든 급상승한 비트코인은 3년 전인 2017년 12월 최고가인 2만 달러와 더불어 시총 3천억 달러, 331조 원을 기록했었습니다. 비트코인 광풍에 한국 정부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용 가상계좌 개설 업무를 중단하는 등 강한 규제를 시작했던 기억이 나네요. 규제 이후 300만 원대까지 떨어지면서 오래 남은 보낸 비트코인이 결국 힘든 시절 다 이겨내고 원래 가격을 회복하기에 이른 겁니다. 여기까지 보고 나니 이렇게 다시 올라왔고 반감기라는 것도 있으니 수요와 공급 중 공급이 한정되면 더 오르는 게 일반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비트코인의 앞으로의 전망을 보기 위해선 생각보다 따져봐야 할 게 더 많습니다. 비트코인이 앞으로 미래가 있는가를 점쳐볼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는 바로 비트코인이 이 사회에서 디지털 화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느냐겠죠. 많이들 하셨던 생각, 비트코인 그거 사기 아니야? 인데 사기가 아니라 실생활에 정말로 쓰인다면 가치를 좀 더 인정할 수 있을 테니까요. 자, 요즘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사용자 수 3억 5천만 명에 달하는 세계적인 온라인 결제 기업 페이팔은요, 암호화폐 사고 팔기 기능을 추가하고 내년에는 모든 온라인 가맹점에서 암호화폐를 이용한 결제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죠. 비트코인 등 4개가 여기에 포함이 됐고요. 트위터의 CEO로도 유명한 잭 도시가 세운 시총 30조의 모바일 결제 핀테크 기업 스퀘어도 자체 캐시를 통해 비트코인 송금은 물론 매매 기능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잭 도시는 세계가 결과적으로 가질 단일화폐가 비트코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비트코인 예찬론자죠. 한 가지 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 ETF를 승인하는 걸 놓고 수년을 고민하다가 결국 시세 조작에 취약하다 우려 때문에 거절했을 때 비트코인이 그 실망에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과연 이게 투자 가치, 그러니까 보유하는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었을 텐데요.
자산으로서도 점점 인정받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전통 금융시장에 커스터디라 불리는, 그러니까 금융자산을 대신 보관 관리해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미국의 JP모건, 시티은행, 뉴욕 멜론은행과 같은 대형 금융회사들은 이미 전 세계 유가증권 자산의 절반이 넘는 금액을 고객에게 위임받아서 글로벌 커스터디 사업을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하나의 자산으로 인정되면서 이런 기업들이 비트코인 커스터디 사업에 관심을 보인다는 점도 긍정적인 포인트입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피델리티는요, 비트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피델리티 디지털 자산 홀딩스라는 자회사를 설립했고요. 세계 최대 증권거래소 뉴욕 증권거래소를 보유한 ICA 그룹 역시 벡트라는 비트코인 자회사를 설립해서 커스터디 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스타벅스가 벡트와 협업하면서 이 스타벅스 포인트 결제에 비트코인이 활용될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죠. 일본의 노무라도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기업 코나이무를 설립했고, 손정희 선생님의 소프트뱅크와 자매회사 격인 일본의 대형은행 SBI 홀딩스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가상자산 펀드를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동남아 최대 은행 싱가포르 DBS는요, 아예 거래소를 런칭하기도 했는데, 우리나라로 따지면요, 우리은행, 국민은행 이런 곳이 거래소를 런칭한 셈이죠. 우리나라에서도 국내 대표격 은행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미 2020년 1월 가상자산 관리 서비스를 염두에 두고 KB 디지털자산 커스터디라는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해 두었던 KB국민은행이 올해 안에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시장에 진출하겠다 밝혔습니다. 국내 제도권 금융기관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금융 자체의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고 있기도 합니다. 요즘 금융권의 화두인 디파이는요, 대출, 탈중앙화 거래소, 파생상품, 지불, 자산 등 특정 금융기관 없이 스마트 컨트랙트라 불리는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로 이루어지는 금융을 말하는데요. 금융권뿐 아니라 빅테크들도 디파이 기반의 금융사업을 계획하고 있을 정도죠. 여기에 핵심이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이고요. 말뿐 아니라 직접 비트코인을 사들이는 회사도 있습니다. 스퀘어 CEO 잭도시 아까 말씀드렸죠. 지난 10월에 5천만 달러, 우리 돈 551억을 들여서 약 4,709개의 비트코인을 샀다고 밝혔고요. 나스닥 상장사인 마이크로스트래티지사는 지난 9월 16,796개의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수해서 총 38,250개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 4억 2,500만 달러, 우리 돈 4,687억어치를 샀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급등으로 3개월 만에 50% 올라서 6억 5천만 달러어치가 됐다고 합니다. 이 회사의 CEO는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 달러 수익이 마이너스고 제로금리 시대에 달러는 더 이상 현금 투자처가 아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여담인데 손정희 선생님도 비트코인 광풍이 불던 2017년 비트코인을 사셨다고 하네요. 물론 약 1,400억 정도의 손실을 보시긴 했다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요. 자, 정말 뭐 이렇게만 된다면 한정된 수량의 비트코인을 선점하는 게 당장의 수익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비트코인이 지난 수년간 발목을 잡혀온 리스크들도 많습니다. 본질적으로 화폐를 대체하고 실사용 가치를 주겠다고 나온 비트코인이지만 가격이 하루에도 막 5, 6%씩 오르고 내리는 이 변동성은 비트코인을 가치 저장 수단이라기보다는 위험 자산으로 만드는 요인입니다. 그리고 이 변동성이 비트코인에게 한계를 주는 대목이죠. 우리가 오늘 들고 있는 10,000원이 내일 8,000원이 된다면 아무도 그 자산을 쉽게 들고 있으려 하지 않겠죠. 인프라도 아직 미성숙합니다. 2014년 일본 대형 거래소 마운트곡스가 해킹당하는 걸 시작으로 수많은 거래소가 해킹과 사기에 연루됐죠. 마운트곡스 해킹 사태 이후 상황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규제 공백과 연이은 거래소 해킹으로 비트코인 시장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규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내년 3월 일명 특금법이라 불리는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금융권 수준의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한 법 시행령이 시행되는데요. 가상자산 자체가 새로운 영역이다 보니 2017년에도 그랬듯이 법적 규제에 따라 가격이 반응할 가능성도 있고요. 가격이 이렇게 급등락을 하는 와중에도 사실 비트코인만큼 논란의 주인공이 된 건 없었어요. 비트코인이 1,000만 달러까지 갈 거다라며 강하게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비트코인은 사기다를 외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자, 늘 주식이라는 자산에 대한 낙관론을 펼치던 워렌 버핏 선생님은 비트코인은 신기루다 라면서 비트코인 갖고 있지도 않고 앞으로 살 일도 없다 이렇게 선을 그으셨고요. 미국 대형은행 JP모건 CEO인 제이미 다이머는 물론 나중엔 여전히 팬은 아니어도 사기라고까지 말한 건 후회된다 라고 하긴 했지만 비트코인은 시간 낭비고 어리석은 투자라고 비판하면서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직원들을 해고하겠다고 했었죠. 현금은 쓰레기라고 했던 레이 달리오조차도 비트코인에 비하면 금이 더 현금의 대안으로 선택 가능하다고 했고요. 이번 급등을 보고도 그런 의견을 굽히진 않았습니다. 뭔가 내가 놓친 게 있으면 알려줘 라고 하긴 했지만요. 결국 비트코인의 가치는 앞으로 더 살펴봐야 알 수 있는 문제긴 한 것 같아요. 바이든 대통령 후보의 취임이 유력해지면서 그가 펼칠 대규모 재정 지출이 달러 약세와 유동성 증가를 부를 것이고 친암호화폐 인사도 부각되면서 비트코인에겐 호재가 될 거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자, 지금 이 시간에도 2천만 원 언저리에서 위아래로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비트코인 가격, 그 방향을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그래도 10년을 넘게 버텨온 비트코인의 가치를 무조건 폄하해서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자, 여러분은 비트코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격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의견이 궁금합니다. 많은 의견 댓글로 주시고요. 저 신재은의 경제백과는 다음에 또 다른 콘텐츠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